네, 그래서 오늘의 특강 순서는 아주 간단하게 절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캐릭터 액팅, 서브텍스트랑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특히 캐릭터 액팅 중에서 서브텍스트와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사실 캐릭터 액팅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거의 다예요. 그 나머지의 것들은 어떻게 좀 더 어필링한 포즈를 보여줬냐, 그리고 액팅 초이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팁이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많이들 실수하는 거, 뭐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애들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지금 우리 회사의 어떤 친구한테도 정말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돼서 어쨌든 제가 가장 많이, 요즘 들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5가지를, 캐릭터 액팅에 대해서 5가지를 추려봤고요. 그 다음에 비버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짝, 지겨울 테니까 살짝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비버하우스의 대장님들이 접속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 안 켜면 무효예요. 카메라 켜고 세배하시면 온라인으로 세뱃돈이 지급이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확실하진 않고. 그래서 다 같이 세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정우석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픽소몬도라는 VFX 회사에서 시니어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죠, 다들. 그래서 항상 이 용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왕자의 게임의 용이죠. 네. 지금은 저는 스타트랙을 주로 하고 있고요. 뭐 중간중간 다른 뭐 프로젝트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또 이전에는 소니에도 좀 있었고 뭐 미크로스 아크, 뭐 한국에서도 레드로버라든지 뭐 그런 데 있으면서 카툰 애니메이션과 VFX 애니메이션을 왔다 갔다 했어요. 게임 애니메이션은 거의 못 해봤지만 조금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주로 저의 주 종목은 카툰 애니메이션이에요. 하지만 뭐 VFX도 곧잘 해요. 그래서 지금 VFX 쪽에 있고요. 그리고 강의는 뭐 비버하우스에서도 하지만 뭐 과외도 몇 년 동안 진행을 했고 학원도 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청강대에서 외래 교수로도 출강을 한 1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자꾸 켜질까 불안해. 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작업한 작품들은 스타트랙 지금 시즌2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스범스랑 뭐 소니에서 호텔 3, 그 다음에 캡틴 언더핀치 뭐 이 정도가 있겠죠. 엘레나도 했었고, 뭐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들 저도 다 해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 블로그를 많이들 보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 블로그에서 참, 그리고 저 이번 달 이달에 블로그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야, 어떻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이랬는데 거의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마케팅 그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웃 추가 신청만 한 100개? 뭐 그렇게 들어오고 실질적인 방문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쿠슈라는 닉네임, 온라인에선 닉네임을 사용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은 아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쿠슈는 이렇게 써요. KU, S도 대문자, U, W도 대문자. 왜 그러게요? 이게 쿠슈예요. 요 아랍어를 읽듯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대문자 W, 소문자 U, 대문자 S,
자유S 우석이죠? 제 이름이에요,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미를 물어보시고, 뭐 일본에서 태어나셨나요? 뭐 등등 기타 등등 많았는데 그냥 제 이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 주제 캐릭터 액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캐릭터 액팅은 중요하죠.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다 어렵죠? 어려워요. 캐릭터 액팅이 왜 어려울까요? 캐릭터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할 수 있어. 막 비디오를 보든 뭐 레퍼런스를 보든 아니면 내가 직접 움직여 보든 움직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 막 보고 따라하고 막. 그런데 액팅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움직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있어야 돼. 느낌. 그런 느낌들을 전달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오늘 말하는 이 두 가지예요. 자, 애니메이션은 현실을 기반으로 과장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죠?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좀 유명한 애니메이터가 한 말이죠. 그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채팅창에 반응이 없네.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말? 유명한 애니메이터? 아이, 눈치챘네. 아이, 너무 뻔했나? 내가 이걸 몇 번 써먹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눈치를 채네. 레퍼토리를 좀 바꿔야겠어. 아까 그 동영상 그거 뭐 이렇게 딱, 그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쨌든, 애니메이션은 현실을 기반으로 과장을 하는 것이죠.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레퍼런스는 현실, 실제, 실사, 영화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는 레옹이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예요. 레옹, 그리고 영어는 더 프로페셔널이라고 영어 제목은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 레옹이 왜 이 캐나다에는 없을까 그 옛날에 근데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옹에 대해서 레옹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라도 애니메이터라면은 마틸다쯤은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무료 공개 캐릭터로 마틸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틸다는 아시더라고요. 내용을 몰라도 마틸다는 알아. 영화는 안 봤어도 마틸다는 해봤죠. 어쨌든 내용의 한 장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볼까요? 이 상황 설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어떤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그냥 느껴보세요. I took a hit. I need a hand now. I know she's young, but she learns fast. Kids need to be shaped into something, right? Yeah, I know. I taught you that. But ain't there an age limit? She's 18. Oh, really? How about something to drink, Tony? Yeah, sure. Manolo, glass of milk for Leon. Nice tattoo. 그래요? Manolo, make that two. 자, 그러면은 이게 가끔은 영상이 좀 작으면 제대로 플레이 되기도 해요. 조금 작게 해서 다시 한 번만.
혹시 잘 된다면 내비두고 안 되면은 패스. 오 시끄러. I took a hit. I need a hand now. I know she's young. 잘 She 보여요? learns fast. 다행이네요. Kids 그렇게 need to be 긴 shaped 영상 into something, 아니니까 right? Yeah, I know. I told you that. But ain't there an age limit? She's 18. Oh, really? How about something to drink, Tony? Yeah, sure. Manolo, glass of milk for Leon. Nice tattoo. Manolo, make that two. 네. 반복하지 마. 잘 보셨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한번 그냥 이 장면에 이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는지 누구는 좀 화나 보였고 누구는 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고 누구는 좀 무덤덤한 것 같기도 했고 말하는 중간에 뭐 어떤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연기자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이 보일 때가 있었어요. 굳이 대사를 하지 않아도.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혹은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떻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실사 영화나 이런 연기자들의 연기를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거꾸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캐릭터 액팅. 그 중에서도 서브텍스트와 바디 랭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브텍스트와 바디 랭귀지는 둘이 너무 밀접한, 너무 그냥 하나로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완벽하게 떼어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자, 수미님이 오셨네요. 카메라는 꺼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끌게요. 그래서 일단 서브텍스트란 무엇일까? 서브텍스트는 이 사전적 의미로 이렇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대사로 말하는 거 말고 대사로 다 표현되지 않는 이 인물의 실질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한 무엇이라는 게 서브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진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심. 무슨 말을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진심. 그 진심을 대사로 표현한 거, 뭐 글로 표현한 거. 이걸 서브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말은 이따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뭐 하는 말은 괜찮네 라고 말했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뭐 그 정도면 됐었는지 그냥 넘어가자 라든지 여러 가지 뉘앙스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괜찮네 라고 했지만 나의 서브텍스트는 됐다 그냥 넘어가자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이런 게 서브텍스트입니다. 바디 랭귀지는 뭘까요? 바디 랭귀지 한글로 하려니까 되게 좀 어색해. 그래서 제가 오타를 많이 쳤어요. 바디 랭귀지라고도 하고 바디 랭귀지라고도 하고 사전에서는 바디 랭귀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만나고
짧은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만나든지 마주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모자를 갑자기 나를 딱 이렇게 힐끗 보는 것 같더니 모자를 푹 눌렀어.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가렸어. 뭐 뒷주머니든 뭐 하여튼 뭐 손을 딱 가리고 한쪽 손을 가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걸음 빨리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녕 반가워 뭐 이럴 거예요? 아니면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러지 않죠. 도망가죠. 혹은 우리 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자세를 잡겠죠. 혹은 이렇게 막 이러고 있겠죠. 어쨌든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 너 죽일 거야 혹은 나 너 공격할 거야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 너 삥 뜯을 거다 막 이렇게 말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걸 보고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디랭귀지.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뭐 행동, 빠른 걸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손을 숨겼다든지. 손을 숨긴다는 건 은큼한 거예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쨌든 이런 걸 보고서 어떻게 행동할지, 도망갈지, 공격할지, 혹은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막 저 같은 사람이 막 어떡하지? 그래서 울고 있어 막 땅을 보면서 혹은 막 이렇게 핸드폰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도망가나요? 네, 착하신 분들은 도와주죠. 그리고 소개팅 같은 걸 했어. 상대방이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와서 앉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라든지 오 라든지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은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와서 앉았어.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오늘 밥만 먹고 가야겠다. 뭐 이런 걸 결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제스처라든지 걸어오는 동작이라든지 뭐 이런 자세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우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다 바디랭귀지예요. 자, 이 그래프를 어디서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이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그런데 제가 다시 오늘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느 조사에서는 뭐 35%까지도 이 월드의 35%까지도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어요. 뭐 조사 기관이 어딘지 모르겠어. 뭐 한국 리서치인지 뭐 코리아 리서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93%라는 게 뭐냐면은 바디랭귀지라는 거예요. 꼭 바디랭귀지뿐만 아니라 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음성 언어 아니야 음성도 포함돼 말 그 단어 그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93%고 그 단어 자체는 7%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대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대방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단어 뜻 그 자체로는 단 7%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머지 93%는 바디랭귀지라든지 그러니까 바디랭귀지가 예를 들어서 자세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 억양 뭐 말투 뭐 그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럼 단 7%만 단어니까 저 사람이 좋다고 했으면 무조건 좋을 순 없어. 나머지 93%가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 싫은 거야. 막 이렇게 무조건 반대로 막 저 말하는 건 다 가짜야. 진짜는 따로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반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단어 그 자체
라고 했을 때 그 단어 그 자체로가 7%라는 거지. 조금 좋다, 많이 좋다, 엄청 많이 좋다, 됐다 많이 좋다, 어마어마하게 좋다. 아니면은 별로다, 조금 별로다, 뭐 좋진 않다, 싫다, 조금 싫다, 많이 싫다, 막 개판이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좋다라는 말에도 그런 것들이 93%가 더해져서 그 단어가 더해져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게 말한 단어의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어 뜻이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요. 현실에서 아까 어떤 유명한 애니메이터가 말했죠. 애니메이션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니 우리는 캐릭터 액팅을 할 때도 사람이 현실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지 우리 사람들한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또 사람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말로만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정말 그 단어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저는 지금 백수일 거예요. 여기에서 못하죠. 일을. 내가 영어 단어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혹은 동물과 교감을 할 수 없어요. 동물이 배고파 밥 줘. 혹은 뭐 어떤 누군가의 여러분 어떤 그 고양이는 그러기도 할 거예요. 야, 나 키워 막 왜 이제 왔어 이런 거 하죠. 실제로 말하죠. 근데 대부분의 고양이는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리고 아가들도 뭐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 예, 그래요. 말하는 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은 엄마 밥 줘, 뭐 이런 거 못하죠. 뭐, 나 똥 쌌어, 기저귀 갈아, 뭐 이런 거 못하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알죠. 엄마는 알아. 하면 다 알아. 의안가? 이게 다 다른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엄마들은 다 알아요. 이게 의앙이라는 그 단어 자체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디랭귀지가 이마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해요. 그래서 바디랭귀지는 우리 이제 애니메이터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디랭귀지는 캐릭터의 생각, 캐릭터의 진심, 서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캐릭터의 감정을 나타내요. 뭐 다 비슷한 말이죠. 똑같은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캐릭터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캐릭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캐릭터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그리고 그 캐릭터가 다른 사람이 그 캐릭터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쟤 너무 불쌍해. 쟤는 정말 위험해 보여. 쟤는 되게 외로워 보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바디랭귀지가 다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한 것이 서브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슬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말하지 않죠, 사람들이. 가끔 말하기도 하지만, 아이고, 아파, 너무 아파. 아이고, 아파 죽게. 막 이렇게. 직접 그 말 그대로 말하기도 하지만, 예, 잘 말하지 않죠.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 이것이 서브텍스트고, 이 서브텍스트를 표현하는 것은 바디랭귀지다. 그쵸? 어느 정도 조금 알겠죠? 약간 헷갈리지만 어느 정도 알겠죠? 바디랭귀지는 서브텍스트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서브텍스트는, 너무 배고파요. 근데, 뭐, 상대방이 나한테, 식사하고 오셨어요? 배고프시죠? 아직 요리가 덜 됐어요. 초대받았는데. 근데 난 진짜 열나 배고파. 그냥 오랜만에 얻어먹는 거니까 하루 종일 굶었어. 많이 먹으려고. 근데 아직도 요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빨리 좀 줘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예, 괜찮아요. 하는데 배가 꼬르륵 거려. 그러면서 배를 만지면서 네, 괜찮아요. 막 이랬어. 그럼 서브텍스트는 배고파 죽겠네죠. 그리고 바디랭귀지는 그거에 맞춰서 배를 만지고 표정도 별로 안 좋고 막 뭐 이러고 있죠. 이게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는
서브텍스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바디랭귀지와 이 단어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요.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치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말 좋아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좋은지, 이만큼 좋은지, 이만큼 좋은지, 그냥 좋은지 뭐 이런 거. 이 단어의 뜻인데 어느 정도인지 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의 이 결정은 서브텍스트가 가지고 있고, 이 서브텍스트는 이 캐릭터의 진심이고, 이거를 시각적으로 우리는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보여줘요. 상대방 혹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 때도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캐릭터 액팅을 접근해 나갈 것인지 그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